10시가 돼서요. 네,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구호를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하면 더 젊게, 사랑하면 더 새롭게입니다. 정치! 더 젊게! 사람! 더 새롭게! 강순아가! 달린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1도 2도 도의원 후보 강순아 선거사무소의 사무실장 김홍선입니다. 참가해주신 언론 노동자들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4년 총선 도전에 이어 원래 도의원을 목표로 하는 강순아 후보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소개부터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강순아 후보가 조합원으로 있는 곳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제주본부에서 양석은 본부장님과 조합원들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연홍 제주도연합 김미랑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의원이셨고요. 지금은 강순아 후보 상임 선대본부장을 맡고 계신 현혜자 전 국회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달려오고 계신 분 나중에 이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수이면서 자랑스러운 우리 정의당 제주도당의 김호기 상임선대본부장이신 김호기 위원장님과 그리고 강순아 후보의 공동선대본부장으로 계신 강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당원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뒤늦게 거론하셨네요. 11대 도의원이신 고은실 전 의원 그리고 지금은 강순아 후보의 공동선대본부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아마 좀 몇 분이 더 오실 텐데 좀 뒤늦게 참석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강순아 후보의 출마 선언을 하기에 앞서서 강순아 후보의 출마를 누구보다 지지하고 응원하는 두 분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김호김 상임선대본부장 제주도당의 상임선대본부장과 양석은 민주노총 공공운수 제주본부장님 두 분의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당 제주도당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오김입니다. 지난 2025년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 선포의 충격을 우리는 잊고 있지 않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제주시청에서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응원봉과 촛불을 들고 막아냈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사죄도 없는 국민의힘이 버젓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내란 청산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적한 제주지역 현안 문제 해결 등 제주의 정치는 지금 균형을 잃었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결국 도민의 삶을 외면합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이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제주의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또한 불평등 앞에 물러서지 않는 정치, 그 견제의 힘으로 제주 정치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그 길에 정의당 강순호 후보가 1도 2동에 출마합니다. 지난 도의원 선거에서 1도 2동 주민들께서 정의당 후보에게 40%가 넘게 보내주신 지지는 1도 2동의 젊은 정치, 신바람 나는 정치를 원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또한 제주의 정치는 여전히 남성 중심입니다. 돌보고 일하고 지역을 지켜온 것은 여성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여성의 눈으로 그리고 생활의 자리에서 정치를 바꾸겠다는 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제주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인가, 그리고 불평등한 현실을 바꿀 것인가, 견제할 힘을 키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강순아 후보가 만들어가는 그 희망에 제주도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양석은 민주노총 공공운수 제주본부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 본부장 양석은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 본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 제주시 1도 2동에 출마하는 정의당 강순아 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강순아 후보는 현재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돌봄 노동자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와 정의당 제주도당은 2024년 7월에 돌봄 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를 주민 청구하였고, 올 3월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돌봄 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는 정치판도 바뀌어야 합니다. 강순아 후보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대변할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강순아 후보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권익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일할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강순아 후보를 도의회로 보내주십시오. 강순아 후보를 꼭 당선시켜 노동자, 농민, 서민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대변하고 노동자, 농민, 서민의 권익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길에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힘찬 지지 발언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강순아 후보의 출마 선언을 듣고자 하는데요. 앞에서 외쳤던 구호 다시 한번 외쳐야 되겠죠? 네, 제가 선창하면 다 기억하고 계시죠? 선창하면 다시 한번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정치 더 새롭게, 사람 더 새롭게 강순아가 달린다. 네, 강순아 후보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출마 선언에 앞서 두 분의 이제 응원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더 젊게, 사람 더 새롭게.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일두이동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제주시 일두이동 도의원 후보 강순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터인 그리고 터전인 일두이동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제9회 지방선거 도의회 출마를 당당히 선언합니다. 진보정당이 어떠한 정치를 하는지, 누구를 대변하는지 대학 시절부터 진보정당의 당원으로서 배워왔습니다. 그런 제가 두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저는 늘 꿈을 꿉니다. 저 강순아는 요양보호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차별과 경쟁을 먼저 배우기보다 함께 사는 세상을 알게 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누구나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고 자신의 여가를 시간과 경제적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세상,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낭만에 찬 이상 같지만 제가 꿈꾸는 정치는 명확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바로 공동체가 회복되는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동네에서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존엄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곳, 우리 아이들이 경쟁 대신 함께 뛰놀며 지역에 함께 돌보는 동네, 그런 일도이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일도이동은 제가 대학 시절 자취를 시작하며 인연을 맺었고 지금은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고 있는 삼터입니다. 지난 도의회 선거에서 일도이동 주민분들께서 정의당 후보에게 40%가 넘는 지지율을 보내주신 것은 일도이동의 젊은 정치, 신바람 나는 정치를 원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정의당 역시 그 꿈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 전의 상용화를 최초로 요구하며 골목 상권이 나아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냈고 난치병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돌봄 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들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교통 체계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저 강순아는 일도이동을 골목부터 행복한 제주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정례적으로 주민광장을 열어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이 되고 현실이 될 수 있게 주민 직접 참여 정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골목의 작은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직접 민주주의의 장을 일도이동에서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생활 정치를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이 살아나고 평범한 시민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나아지는 체감형 정책을 펼쳐내겠습니다. 셋째, 모두를 위한 돌봄이 실현되는 일도이동을 만들겠습니다. 돌봄은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로서 현장에서 느꼈던 한계를 넘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지역 통합 돌봄의 모델을 일도이동에서 완성하겠습니다. 넷째, 평화의 섬 제주의 가치를 지켜내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강정해군기지를 비롯해 제주가 평화의 섬이 아니라 군사기지화 되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만 잘못돼도 제주의 경제를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또한 전쟁의 공포를 결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놀이 문화의 혁신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천의 생태 놀이터 혁신사례처럼 우리 일도이동에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놀이 문화 혁신을 가져오겠습니다. 단순히 시설 보수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궁리를 시작할 수 있는 문화적 대전환을 일도이동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일도이동 주민 여러분, 보여있는 물은 썩지만 새 물은 길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일도이동의 정치를 더 젊게, 사람을 더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골목부터 행복한 일도이동, 강순아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마 성원문을 들으며 다시 한번 이 구호 안 외칠 수 없겠습니다. 성창하겠습니다. 정치 더 젊게, 사랑 더 새롭게 강순아가 달린다. 네, 이제 기자님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미디어제주 김은혜 기자인데요. 네. 생활 정치 부분에서 체감형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하셨는데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까요? 네. 실제 일도이동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원도심에 이제 공동화 현상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청년들이 그 일도 이동에 정주할 수 있는 변화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 부업이라든지 그런 청년들의 커뮤니티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지역에 머무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은 돌봄의 문제를 실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정책들로 실현하는 것이 이제 우선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아까 생태 놀이터 역시 실은 제가 일도 이동에서 나왔던 후보들의 선대 본부장의 역할을 하면서 일도 이동에서 아이들의 놀이 문화의 변화가 많이 요구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의 변화만으로도 실은 나의 일상이 변하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놀이 문화가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네, 일도 이동에 가보니까 네. 개소식 하면서 두 군데 가봤거든요. 네네. 가보니까 센 분들이에요. 네. 우리 살아가지고는 승부가 안 된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네. 이분들이 세요 하든가 세요. 네. 다 진보 계열인데 네. 무슨 내란 이런 거 운운하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네. 어쨌거나 이 강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슨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좀 있는지 네.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아시는지. 실제 지금 일도 이동이 민주당 경선이 매우 치열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민주당 경선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이제 동네이기도 한데요. 주민분들을 만나뵈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도덕성의 어떤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묻기도 하시고, 네. 그리고 이 지역이 얼마큼 변했냐, 그리고 얼마큼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느냐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이 말은 민주당이 내내 집권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의원들을 배출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과 어떤 것을 같이 했는가, 그것에 대한 성과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뻔한 정치를 해왔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삶이 변화되는 정치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말했던 것처럼 주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지 직접 듣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어떤 건물을 짓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리고 동네에 길이 어떻게 정돈이 되는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이 바뀌어야 하는 정치로 실현을 이제까지 못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생활 정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든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와중에 임대료 상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살려내서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이 일도 이동이라고 하는 공간 지역에서, 동네에서 더욱더 이제 일상생활을 더 이제 건실하게 할 수 있는 그 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뉴스 문세영 기자인데요. 네네. 뭐 앞에서도 생활정치랑 뭐 주민광장 목소리를 네네. 듣는다 이런 체감형 정치를 강조하셨는데 네. 그럼 후보님께서는 현재 네. 일도 이동 많이 돌아다녀 보셨지 않습니까? 네. 지역에서 좀 가장 큰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이 지역이 재개발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타 후보들은 이제 재개발 문제, 그리고 고도 완화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은 상권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일도 이동만의 문제가 아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도 이동의 이제 거리를 조금만 둘러보더라도 상가의 그 점포 임대의 그 상가들이 되게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지금 자영업자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임대비, 그리고 이제 종업원들의 이제 그런 임금들을 많이 호소하는데 상가의 그 임대비 상한을
이제 상한제를 통해서 임대비의 비용 그 부담을 줄이는 그 과정을 이제 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그 수익들이 외부로 많이 유출이 됩니다. 그 자금들을 다시 제 지역에 제주도에 다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당에서는 비례대표 이번에 나옵니까? 나오실 분 있나요? 현재 네. 네. 선대본부장입니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당 안에서 다 선출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처럼 도당의 이번 지방선거를 임하는 입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란청산 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에 앞장서야겠고 견제 균형을 갖는 견제 정치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비례대표에 대한 이 문제는 이제 진보 정치 이제 많은 분들과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는 입장 발표 될 건데 여기서 정의당 입장에서만 말하기보다 내일 정의당 입장이 나갈 거니까 그때 많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만규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군소정당이 진입하기에 제일 좋은 때다. 네. 이런데 비례대표 한 명이다 못 내면 솔직히 말하면 바보다. 이런 생각을 예. 이번 기회에 한번 진입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정의당을 지지해주는 말씀으로 듣고요. 어쨌든 교만교법이 그렇게 됐더라도 공세 조항인 5%가 풀리지 않는 건 그 부분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요구를 우리 정치 개혁 특위에서 요구했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이 되지 않는 한 비례의 평등성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더 이럴 때 그 공세 조항을 넘어서 진보 정치들이 합치고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하고 내일은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도자료 이거 회계문 보니까 1도 이동에 대한 그 분석이 아니고 도지사 나오려고 하는 그런 공약들이 있어갖고 1도 이동이 지금 그 두 분의 후보 민주당 보면은 다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뭐 그렇게 고도전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가 전혀 없이 그냥 아이들 돌봄 무슨 공동체 회복 뭐 이런 걸 해버리니까 1도 이동이 지금 늙은 도시로 되고 있어요. 나이가 든 어르신들이 네. 그 학교 학생들도 줄어들고 네. 그런 걸 분석해서 어떻게 대처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 네. 표를 가져올 건데 네. 너무 이거 좀 네. 크게 잡으니까 제가 5월 2일 날 개소식을 하면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다시 한번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은 지역구 도의원이라고 이제 하면 그 지역에 대한 현황과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 기초의 어떤 의원이 없기 때문에 실은 도 전체를 이제 바라보고 어떠한 제주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실은 설계할 수 있는 것이 도의원의 이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다 밝히지 못한 그리고 제안하지 못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이 정책들은 5월 2일 날 저희 이제 정책 발표 기자회견 때 더 상세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과 전술이 있는데 네. 이거를 잘 짜서 지금 거기가 국힘이 안 나오니까 그런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네. 내란당 이렇게 다 때려잡아야지 하니까 이게 조금 잘못 이런 전략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한 네.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것 같고 그 부분들을 더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상 마지막 질문으로 네. 정책적인데 네. 유동은 아니지만 옆에 삼성열이 제가 그쪽 자주 지나가는데 외국인분들이랑 관광객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신상공원이랑 그리고 목수거리도 있고 네네. 외국 사람들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강남에. 네네.
실은 일두이동에 이제 신산공원까지가 이제 저희 이제 지역구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마축제도 그리고 그 불빛 축제도 이제 그 동네의 어떤 축제로 자리 잡은 그것들이 이제 분명한 어떤 성과라고 이제 보긴 하는데요. 그것들이 실은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는 어떤 이제 과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외국인 이렇게 어떤 관광객들이 머무르는 어떤 과정으로 그 외국인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정주하는 어떤 이제 관광지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이제 하고 그리고 신산공원이 매우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매우 환경이 좋은 이제 공원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좀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생태 놀이터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역시 좀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오히려 더 살려서 그 공원 자체를 더 이제 찾고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더 밀착한 어떤 관광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기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질문 갖는 걸 마무리하고요. 제가 이제 정의당 진보당에서 했던 수많은 기자회견 중에 가장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던 자리도 그만큼 이번 후보에 대한 당순화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고 보도도 많이 해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5월 2일에는 사무실 앞에서 선거사무소 앞에서 정책 공약 발표와 함께 개소식도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